37 순서 문제. 그리고 2개 틀렸다며. 밑에 제목? 아,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은 거야?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나? 풀만은 하다. 풀만하다. 추가 문제를 쌤이 한번 또 준비를 해봐야겠네. 그래도 정답률이 좋은 편이니까. 오케이. 오늘 31번부터 6회 빈칸 추론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내신 대비는 8월 26일 마지막 주, 그 마지막 주간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때는 주말 수업도 가능하지? 그때는 어때? 주말 우리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했었지.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10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면 요일 변경이 수요일 날이 아니고 목요일 날이나 뭐 이럴 때도 가능해?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면. 아, 그래? 꼬여. 그럼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원래 있었던 요일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해보고, 수요일하고. 아, 원래가 목요일이었잖아, 참. 원래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고정하면 되는 거야? 음, 얘기해 볼게. 바로 옆에 스카이 측정 갖고 왔어. 그래. 오케이. 3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읽었던 내용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근거를 찾기보다는 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일반화를 시켰느냐가 이제 핵심이었지. 그래서 자연은 신의 업적이며, 그리고 빈칸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어떤 신의 의지의 신호로서 보여지거나, 두 번째 자연의 어떤 자연적 원인의 어떤 결과로서 보여지게 된다. 둘 다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빈칸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더글라스 퍼라는 이 미송나무의 특징을 잘 보시면 되겠지. 미글라스 펄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난초가 하나 나오죠. 난초, 얼치. 이 난초도 역시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의 2개의 예시에 일반화를 어떻게 시켰느냐가 이 글의 핵심이었으니까 잘 한번 빨리 보시면, 새들은 65%의 연간 씨앗 생산을 소비합니다. 또 다람쥐나 쥐들도 많은 양의 나머지들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it is not surprising, 당연합니다. 뭐가? fewer than 1/10, 10분의 1이죠.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양이 뭐에? 더글라스 퍼 시즈, 이 미송나무의 씨앗들의 약 1%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살아남는 거죠. 어디에서 살아남아? 사실 서바이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문장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where이 이제 부사로 해석이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 씨앗들이 떨어져 become new tree, 새로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떨어지는 곳에 생존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씨앗 생산이 one way, 하나의 방법이야. 이 나무가 attempt to compensate for such huge losses, 엄청나게 90% 이상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 엄청난 손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함이 바로 씨앗 생산이다. 그러니까 씨앗 생산을 많이 하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미송나무의 씨앗 생산은 근데 사소한 정도래. 뭐와 비교하면 that of some flowering plant, 이 꽃을 피는 식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높다는 얘기야? 얘네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싱글 캡슐, 하나의 캡슐 안에 그 난초, 일부 난초들의 하나의 뭐 씨앗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캡슐 안에 예를 들면 포함하고 있는 게 약 400만 개의 시즈를 가지고 있고, 또 much lower rate of success, 성공 비율이 그만큼 현저히 낮다 이거죠. 뭐보다? 이 더글라스 퍼보다 더 낮다 이거야. 그러면 미송나무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난초도 그렇고 결국 씨앗 생산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번성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게 뭐다 결국
이 씨앗 생산의 증거로 뭐를 이 창조주의 어떤 위대한 어떤 설계의 증거로 보았다. 즉 자연인 신의 업적이며 더불어 신의 업적이자 자연의 그 원인의 결과는 결국 뭐야? 많은 씨앗 생산이, 그치? 여기에서 핵심 요지로서 잡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의 단어는 누구였다? 오버어번던스, 그치? 과도한 생산, 풍부함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1번 컨포머티는 순응이란 뜻이고, 이 symmetry는 이제 불균형이란 뜻이고, 예측 가능성이나 과소평가, 뭔가 좀 양이 생산에 비해 적다라고 해서 뭔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미속나무와 난초를 보면 그 예시로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자 라고 봤을 때 1번 철학적 교리란 뜻이죠. 자연의 철학적 교리에 대한 얘기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이 양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how to increase plant seed production 아니 식물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연의 실패, 성공적인 어떤 이게 증식이라는 뜻이거든. proliferation. 그러니까 성공적 증식에 대한 자연의 실패도 아니었고요. 결국 뭐를 이 leading to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야? 원인과 결과거든 결국. 그치? 결국 자연적 원인이 뭘 이끌었다? 과도한 생산을 이끌었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수량에 대한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 결국 4번이었다. 제목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밑에 제목도 같이 풀었어?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생산, 뭐 식물과 그들의 어떤 포식자에 대한 균형 잡힌 생산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씨앗의 생산에 비해 생존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내용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 프로덕션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32번 한번 보시게 되면 32번에서는 이 장치가 너무 예뻤어요. In other words라는 장치 자체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A-라는 생각만 좀 해보신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문장이 더 비춰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또 연결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면 앞에 있는 내용과 서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without the application, 이런 적용 같은 거 없이는 그의 준비 자체가 isn't halfway complete, 절반만 성공한 거, 절반의 완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he가 또 누군지, 그의 준비는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윗글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차차 보도록 하고, 어쨌든 in other words의 포인트의 he는 요 앞에 있는 내용에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보면 그는 should라는 당위성 동사를 썼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의 확실한 주제문을 힌트로서 볼 수 있겠죠. 그는 최고를 이끌어야 돼. 그의 일반적으로 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최고를 이끌어야만 해. 그리고 적용해야 돼. 그 최고로 이끈 기술들을 적용해야 돼. 어디에다? 자신의 훈련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빈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고를 이끌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지? 그걸 이제 찾는 거였는데, 처음에 시작이 뭔가 훈련 얘기, 그 빈칸에서 훈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스포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하겠냐면 마케팅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야? 스포츠 어딨니? 쌤이 놓쳤네요. 이 풋볼에 관련된 얘기, 그치? 여기로서 적용이 되고 있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마케팅에서 strategic thinking이라는 말 자체가 is thrown around with abandon. 이 표현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생각만 좀 하시면 돼. 이걸 이제 아무렇게나 쓰다라는 뜻의 내용인데,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걸 직역해서 이 내용으로 얼만큼 접근할 수 있었을까, 뭐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지? 일단 throw around가 이제 말해 is thrown around니까 언급되어지다, with abandon 그러니까 막 버리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 버림과 함께 말이 되어지다니까 막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정말로 takes on, 시작할 수 있는 의미를 언제 적용이 되었을 때, 특정 상황에 적용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뭔가 strategic thinking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propositions, 위치로서 그 용어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적용으로서 이것은 indispensable, 꼭 써야만 하는, 불가피한, 꼭 써야만 하는, 그게 여기에서 연습이라는 곳에서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strategic thinking은 어디에서? 연습에서도 역시 그렇게 꼭 써야만 하는 포인트인데 스포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become faster, 좀 더 빨라지기 위해 연습한다라는 것은 이점이 될 수 있어. 의심의 여지 없이. 하지만 그 이점 자체들이 may not apply every situation. 이게 핵심이죠.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야. 빠르게 연습한다라는 건. 즉, 풋볼에서 빠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the same as being faster track meet. 이 트랙에서 빠르다라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똑같은 패스트의 연습이더라도 풋볼에서의 패스트와 이 트랙에서의 패스트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사고와 연습에서 적용되는 건 서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이제 풋볼에서의 언급이 먼저 적용이 되죠. 풋볼에서의 빠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뭘 포함하냐, 아는 거야. How to make sharp cuts, 이게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리고 뛰면서, 그리고 또 루트를 따라가면서, 또 태클 당하는 것도 피해야만 해. 근데 트랙러너에게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그러면 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코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돼? 각 상황에 맞는 패스트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여기에다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상황에 맞는. practice,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전략적 사고인 것이다. 그걸 핵심으로 잡는 게 보기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정답이 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 practice for the purpose.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purpose가 말하는 그 상황에 맞는 이란 말이 한 단어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연습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 No. 그 다음에 realistic time frame. 현실적인 타임의 틀을 설정하는 것. 최대화, 개인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는 거. 통합시키는 거, 다양한 관점. 다 괜찮은 말들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똑같은 빠름이더라도 전략적 사고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얘기한 것도 역시 1번이었죠. 그렇죠? 최적의 전략을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2, 3, 4, 5번도 뭐 다 그럴싸한 말들이었지만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나올 수 없었죠. 오케이, 33번 빈칸에서도 내용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었어. 왜냐하면 이 위기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어떤 표시야.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crisis 아니겠어? SIS가 단수, 위기고 SES는 위기들이니까 그 위기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표시인 거야. 그 위기의 내용이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 패러다임의 설명을 위해서 맞다. 빈칸 앞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였죠.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 한 70%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 요 한 문장이 생산업에서도 역시 in science 과학 안에서처럼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retooling 도구를 대체한다는 것은 사치가 돼. 도구를 바꾼다는 거. To be reserved 보존되어지는데 for the occasion demanded 그것이 필요로 한데 그것의 수요가 있는데 그 경우를 위해서 어떤 보존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이런 리툴링을 도구를 바꿔야 된다는 건 결국 사치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처럼 생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방금 그 빈칸 문장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글의 과학적 속성을 생산적 속성에다 집어넣어서 빈칸을 완성짓는 그런 글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과학의 철학은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어. 네비아를. 좀 더 하나 이상의 이론적 구조가 can always be placed upon the given collection of data. 이 특정 데이터 수집에 항상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적 구조는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 History of Science, 과학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 나타내주고 있어. 특히나 초기 발달 단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건 한 틀, 구조, 양식을 얘기하지.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It is not even very difficult to invent such alternatives. 그러한 대안책들, 그럼 여기에서의 대안책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More than one theoretical construction을 얘기하는 거지. 한 개 이상의 구조, 즉 대안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한 대안의 구조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뭐야? 옛날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안의 구조도 있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구가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구의 모양이 구의 형태, 뭐 판판한 형태, 낭떠러지가 있는 직각의 형태, 뭐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런 대안책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는 옛날에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that invention of alternatives, 그 대안책의 형성이라는 것은 단지 과학자들이 거의 undertake, 착수하지 않는다 이거야. 무슨 얘기야? 대안책을 만들 수 있는데도 하지만 그러한 대안의 형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는 제외하고다라는 건 예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2차적 정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pre-paradigm stage of their science's development, 자기들의 과학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전 패러다임 단계 동안이거나 혹은 뭐 special occasion, 특별한 경우, 이런 이어지는 어떤 혁신 기간 동안의 특별한 경우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어찌됐든 핵심적 내용은 뭐다? 과학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학의 대안의 이론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의 어떤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책이라는 걸 무조건 형성할 수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한다 안 한다? 과학자의 실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the tools of paradigm suffice continue to prove capable of solving the problems it defines. 뭐 하는 한 그 도구가 패러다임이 공급하고 있는 그 도구가, 그러니까 어떤 틀, 신념이 그 도구를 제공해. 그 도구가 계속해서 입증해줘. 뭐? 가능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을 계속 입증해 주게 되는 한 과학은 더 빨리 발전하고 penetrate, 뭐한다? 통과해버려. 더 깊이. through the confident employment of those tools. 그 도구의 사용이 되겠죠. 확실한 사용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간다 이거. 이 얘기는 즉 뭐야? 과학자들이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해결을 하면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대안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얘기였어, 결국. 이유는 분명해. 그렇죠? 이유는 분명해. 그 과학 안에서도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야. 생산에서도 그래. 도구를 바꾼다는 건 사치야, 사치. To reserve,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수요하는 경우에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리툴링은 사치야. 도구를 바꾸는 거. 도구를 바꾼다는 건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건 사치란 얘기지, 결국. 그지? 결국 위기의 중대성, 위기가 있다는 것은 뭐의 표시가? 그 위기가 데디아를 제공한다라는 거거든. 결국 그때서야 위기가 온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도구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제서야 리툴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를 교체한다라는 맥락을 갖고 있는 보기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특정 패러다임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특정 패러다임. 리툴링이 꼭 들어가 주셔야죠. 리툴링은 불필요하다, 과학에서. 아니. 필요 불필요의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위기가 증식한다라는 건 뭘 표시하는 거야?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즉 리툴링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리툴링의 경우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패스 시험이에요. 그렇지? 리툴링의 어떤 단계, 경우가 도래하게 되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도구를 바꿀 때가 되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발견의 어떤 새로운 방법 자체가 피할 수 있다. 리툴링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패러다임은 불가피하다.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과학의 어떤 불가피한 측면. 패러다임.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리툴링에 관련된 내용.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으셔야지만 리툴링 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위기가 있다면 도구를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제 한번 보시게 되면 주제도 역시나 리툴링에 관련된 역시나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안책들이 are seldom made in science. 과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답이 되죠? 왜 답이 돼? 과학에서 대안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없이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맞게 쓰였고요. 이유 또 들이죠, 심지어. 그죠? 지속적인 어떤 노력, 리툴링을 하려고 하는, 아니.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려면 이쪽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고요. 다양한 방법들, 근데 to demonstrate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아니. 패러다임은 계속 지켜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위기가 온다면 바꿀 때가 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하죠, 3번은. 4번, 필요성. 정기적으로 리툴링을 해야 돼? 아니. 리툴링 필요성 아니죠. 과학 패러다임을. 그 다음에 differences between the manufacturer과 science의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둘은 differences가 아니라 뭐다? similarities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다. 자, 빈칸 마지막 3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보시게 되면 네가 어떤 앞서 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의 영향력을 인지하자마자 뭐에? 첫째, your perception. 너의 인지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하자마자 또 1, 2, 3, 4, 5번 보면 뭐로 시작하고 있어? 다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자, 동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건 전적으로 다 뭐야? 주어를 계속 you로 쓰고 있다는 거고 아직도 as soon as 절이 되는 거죠. 네가 첫 번째 조건, 뭘 인지해? 너의 인지의 믿음에 대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인지와 두 번째, 이 빈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결과가 어떻게 돼? learn more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빈칸의 조건부는 뭐가 돼야 되겠어? 네가 모든 상황에서 더 학습할 수 있는 조건부가 돼야 될 거야. 그지? 그거를 이제 빈칸 포인트로서 잡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는데 글의 첫머리 포인트가 요 more로 보였어. moreover. 첫머리 포인트가 아니라 요 앞뒤 내용의 동일 조건의 글이었죠. 그죠? 첫째,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믿기를. 세상이 정당하며 공정한 장소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get, 얻을 것이다. 자기가 deserve,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를 더 선호합니다. 했던 말 반복. 사람들 자체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 스스로가 그만큼의 deserving,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만약 그들이 단지 좋은 일을 했어.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을 했다면 상황은 take care of themselves. 그 상황이 그들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즉 상황이 잘 흘러가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아. 뭐를? 학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렇지? 저건 배우면 안 돼. 뭐라고 믿으면서 비록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In the end, 그들이 결국 be brought down, 망할 것이다. 나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어. 그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겠어? 통념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통념의 믿음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big negative effect. 마이너스다라는 걸 이 문장이 반박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뭐에 있어서? 힘을 얻는 능력에 있어서의 부정적, 그것도 큰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되며 또 더불어 it이 가리키는 건 앞서 말했던 그 믿음이죠. 어떤 믿음? deserve. 그만큼의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받는다.
deserve, 그치? 그런 믿음 자체가 사람들의 무슨 능력, 배우는 능력을 뭐 하게 된다? 방해하게 된다. 그럼 결과 나오지 않았어? 조건이 뭐가 되겠어? 쟤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을 거야. 쟤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받을 거야. 그만한 대가가 있는 행위를 받게 될 거야. 자격 있는 행위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배울 능력을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그러면 deserving 하다는 생각을 뭐 해야지만 버리자마자, 그지? 이 deserving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지만 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그치? 전 사업가인데 저렇게 해서까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사업가는 제 일 목적이 이윤 추구거든?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근데 저건 부도덕하잖아.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망할 거야. 지금은 성공하지만 나중에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학습 능력을 방해한다니까? 그러면 네가 모든 상황에서 더 많은 걸 배우려면 deserving 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지. 그치? 그게 이제 글의 맥락에 맞는 조건이었죠. 모든 사람에도 그렇고, 심지어 뭐 네가 싫어하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학습 능력, 거기에로부터 받는 학습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쌤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제 쌤이 30대 때 내 가르치는 방식과 어떤 말투와 판서가 내 모든 것이 애들한테 잘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별론데?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 스스로 우물을 만들고 있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 것에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저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이 길이 오래 가더라고. 쌤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야. 맞는 얘기야, 진짜.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적절한 힘이 있고 뭔가 그 힘을 얻고자 하려 원한다면, 필자가 주제문으로 얘기하네. You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holding positions you aspire to. 네가 열망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히나 더 집중해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원장님 좋아하는데 원장님이 싫어. 나 원장님 마음에 안 들어.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 라고 생각해도 내가 언젠간 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어야 돼. 나이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배움을 항상 가져야지. 그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합당할 거야. 그 일을 deserving,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가 이 글의 논리였다. 그나마 34번이라서 제일 난도가 있는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뭐, 공정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기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공정하다라는 게 이 글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deserving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에 합당한 대우의 자격을 갖춘다. 이니까. 그치? 그래서 discovers that 공정함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너의 경험이라는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내용. 부족하겠죠. abandon, 버려야 된다. 힘 있는, confining you to unrealistic expectation. 비현실적 기대에 너를 국한지어버린 모든 힘을 버려야 된다. No. Try to combat, 버려야 한다. 뭐를? 경향을, 뭐 하고자 하는 성향? 세상을, 본질적으로 세상은 어떠다? 공정하다. 여기서 fair가 뭐라고? deserving하다. deserving한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 자체를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치? 그래야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 더 높은 포지션을 위해서. No. 얘는 오히려, 그치? 국한적이죠.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다른 방향, 반대 방향도 있어. 습득해야만 해. 더 많은 힘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될 수 없습니다. deserving. 이것을 fair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다 그래서? 결국 네가 학습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은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has some quality you can learn from. 그렇지? 네가 학습할 수 있는 자질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그렇지? 이게 이 글의 윤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상황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네가 거기에 따른 그 공정한 마음이라는 걸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1번은 상황이 적절한 사람한테만 도울 거야. 행동을 적절히 하는 사람. 존중해라 사람들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가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아니죠. There is much power. 더 많은 힘이 있다. 네가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힘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 지금 왼반 잠깐 얘기해주고 올 테니까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35번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아이고. 자, 35번. 35번 같은 경우는 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속성을 잘 보자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에 제한되어 있다? 언어적 육창성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고요. 우리가 may have some acquaintance with languages other than native tongue. 그러니까 모국어 이외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mastery of more than a handful of the words language. 다른 나라의 이 언어를 일부를 다 쥐고 있다, 마스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few,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before us, 앞에 avenue, 길을 만들 수 있어. 뭐에 대한 길? 서로 extraordinary diversity of the thoughts, feelings, cultures in the world. 전 세계의 생각, 감정, 문화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 앞에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언어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but 뒤에 뭐는 가능하다? 예술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글의 내용이네. 그치? 뭐가? 많은 생각과 감정과 문화의 이해를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두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결국 비주얼 아트나 뮤직, 컬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엮여있진 않아. 직접적으로 뭐와? narrative, 이 이야기와 따라서 언어에 있어서 뭐에? 문학과 연극 같은 것의 언어에 있어서는 다 구성하고 있지. 뭐? 통합된 문화적 스타일을 inaccessible to the outsider, 외부인에게도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통합된 스타일들을 다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로서는 그것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2번도 역시 맞게 쓰였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나더의 포인트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게 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나더는 항상 얘기할 때 뭐? 추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예시의 반복이나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의 특징을 이 어나더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말한 것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베이스, 뭐, 보편적인 차원이 있다. 뭐에? 미적 이해에 있어서의 보편적 차원이 있다라는 건 결국 그것을 주장하는 기반, 또 다른 기반은 뭐다? 다룬다는 것이다. 문화적 생산을 아트로서 다룬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하고 예술은 그게 모든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와는 좀 동떨어져 있죠. 전 미적 이해에 대한 어떤 그 기반에 대한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앞에 언급될 수 있는 포인트도 없었고요. 더불어서 얘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쓰기엔 부적절했고, 더불어서 4번이 2번을 부연 설명해 준다는 건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 같은 것들이 잠재적인 이해가 있다. 또한 이해, 뭐에 본질되어 있는 서로 문화의 어떤 예술적 표현,
이런 것들의 본질화되어 있는 이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술로서는 그게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간의 이해가. 그래서 4번은 충분한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부족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래서 주제는 결국 뭐다? 언어가 하지 못하는 걸 예술이 이해적 관계로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으니까 예술의 기능인데 어디에서의? 이 멀티컬처럴 이게 꼭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문화 이해에서의 예술의 기능. 언어가 할 수 없는 감정, 문화 이런 것들의 이해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나머지는 부족했었죠. 간단하게 보고 3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6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A번 같은 경우가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보면 늑대가 사라지고 옐로스톤에서 여기가 세계에서 첫 번째 국제공원이었는데 1920년에 늑대가 사라졌어. 근데 늑대가 늑대가 떠나고 나서 전적인 어떤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변화했지. 즉 엘크가요, 디어의 한 종류인데 그 공원에서 증가했어. 숫자상.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 Make quite a meal,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 뭐? 에스펜스나 윌로우나 커튼무스 이런 나무 종류들을 어디에? 그 강가에 줄지어 있는 이러한 어떤 나무들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뒷받침할 때 A번의 첫 문장을 보면 this. 그럼 여기에서 this는 누가 돼야 돼? 결국 엘크라는 사슴과 동물이 이런 나무 종류들을 식사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결국이라는 말이 결국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이 동사를 기준으로 말이야. 그치?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결국 세미아쿠아틱 애니멀, 얘를 비버와 같은 이렇게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물들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이거야. 되돌아올 수 있는, 얘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글에서 지금 엘크라는 애가 나무를, 그것도 바다 근처에 있는 나무, 아니, 하천 근처에 있는 나무를 식량화했다 라는 내용을 베이스로 삼아서 이게 A번에 intern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비버와 같은 동물들이 공간이 형성됐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제일 무섭거든 사실. 엘크가 나무를 식량화하기 시작하니 그 나무가 사라져서 비버에 대한 공간을 형성한 거 아니겠어?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식량화를 해서 그래 충분히 공간 형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결국 누구 생각이야? 네 생각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래, 나무를 식량화했으니까 그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비버가 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가 순서 추론할 때 제일 크게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자연스러운 어떤 그 논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요 과정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러니까 엘크가 식량화를 시킨다라는 게 비버가 공간 형성이 된다라는 논리적 단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A번은 X 취급을 당하셔야지 사실. 그지? A번은 아예 될 수가 없고요 사실. 공간을 만들었다는 근거는 식량화, 나무를 식량화하기 시작했다? 이걸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B번도 보시게 되면 this spa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this space는 아까 비버에게 만들어진 공간, 그 공간을 언급할 수도 있겠는데 A번에서. 근데 뭐 이따 봐야 되겠죠. 앞서 공간이라는 자체의 말도 없었고요. 그 공간이 허락했어. 동물들, 어떤 동물? 그 미도우즈와 같은 하천 근처의 나무들을 의존하는 동물들이 to come back, 다시 되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내용이니까. 그치? 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스글에 엘크가 나무를 식량화하는 데 있어서의 표현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C번에 이 얘기가 나와줘야 해요. 베지테이션, 초식이 감소하고
동물들이 뭐에 의존했던 그 나무들의 의존을 했었던 동물들이 결국 남아있게 된다가 뭐야? 결과로서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B번은 뭐였어? 디스 스페이스 때문에 X였고, C번이 이 식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와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다? 초식이 사라지고 동물들, 그 나무에 의존했던 동물들이 떠났다 좋죠. 그래서 울브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엘크들의 그 나른한 한가한 떠돌아다니기는 나날들은 was over, 끝나버리게 되었고, 루츠 오브 커튼우즈의 뿌리나 밀로우의 뿌리가 다시 한번 stabilize, 안정화시킨 거지. 뭐를? 하천의 강둑을, 그리고 늦춘 거야. 그 물의 흐름을 늦추게 되니 그 결과가 뭐로 이어져야 되겠어? 비버의 공간 형성으로 이루어지셔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 공간이 결국 뭐가 되었다? 이게 결과물이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울브스가 그래서 뭐로 입증된 거야? 이 동물들이 돌아오게 됐으니 울브스는 결국 better steward the land, 그 땅에 더 나은 관리자로, 그치? 입증이 된 거죠. then 누구보다?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했어요. 뭘 만들었으니까? 조건을 만들었잖아. 나무들이 더 성장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것 조건을 만들면서 사람보다 더 나은 관리자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가 아닌 C부터 나오고 A, B가 그 다음 이어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B, A, C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제목화시키고 주제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제목이죠. 그러면 제목이 결과론적으로 울브스가 떠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생태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뭐였지만 인간보다 더 나은 관리자다라고까지 얘기를 받았으니까 1번 자연의 스플렌더가 is coming back one by one. 늑대 얘기가 안 나왔죠, 그죠? 자연의 능력 역시나 늑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재앙으로부터 회복, 재앙이 있지도 않았고요. 다양한 나무들 종 역시 늑대 얘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should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는가? Best guardians of meadow. 그러니까 여기도 늑대 얘기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누구야? 라는 질문의 답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늑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걸 제목화시킨 문제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보호자로 여겨질 수 있는 건 누굴까? 그게 바로 늑대다. 5번 베지테이션의 역할 아니었고요. 늑대 얘기도 역시 언급될 수 없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 체크될 수 있어야 되겠고, 37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7번에 이제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도 잘 한번 읽어보시면 OX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볼까? 벨로시티의 측정과 또 그에 이어지는 가속화의 측정이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in sports.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변수가, 이 속도와 가속의 변수가 아주 유용하거든. 뭘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제가 저 선수가 현재 퍼포먼스가 베러한지, 이전의 퍼포먼스보다 나은지, 혹은 저 상대편보다 우리 편에 더 나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속도와 가속도의 측정의 중요성이죠. 속도와 가속 측정의 중요성, 그지? 그 이유들도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번을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of smaller intervals with this length. 이 길이에서의 작은 인터벌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첫째? this length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this length에 대한 정보가 나오려면 전적으로 여기에 마지막 내용의 그 길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길이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인터벌, 간격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코치들은 식별할 수 있어. 어디서 우리 선수가 빠르게 달리는지, 어디서 그 선수가 느리게 달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 아직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부족하다라는 생각. B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방향, 잠깐만. To calculate the direction 이나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speed at which someone is traveling. travel의 기본 뜻이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동하고 있는 속도나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distance, 거리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B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거 아니겠어? 앞에 있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나 방향이라는 걸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 그렇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속도 가속의 중요성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C번 가능성 있다 정도로. 그리고 C번도 한번 볼까? From this new information, 이 새로운 정보로부터, 그렇지? 이 새로운 정보로부터. 그러면 이 마지막 내용에 대한 내용은 속도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새로운 정보로서 언급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new information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게 X 처리가 되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 그러면 ABC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였다? 얘였다죠. 이게 중요하니까 속도 방향 계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럼 B번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가 보이셨어? Test to measure this. 그럼 앞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한 그 테스트가 such as 30m 그 스프린트, 단거리 연습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실험들이 are often used, 종종 사용돼.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뭐로써? 그 운동선수 훈련의 일부로서 사용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30m가 앞에서 얘기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디스랭스 아닐까? 그치? 요 생각이 딱 들어주신다면 거기에 인터벌 자체의 연습이, 그치? 요게 이제 힌트로서 작용이 됐어야 됐고, 또한 이 새로운 정보는 어디에서 구축이 돼야 되냐면 아까 A번에서 나왔던 30m 어디 있어? 아니죠. 30m가 디스랭스였죠. 여기에서 인터벌을 속도를 측정하면 얘가 어디서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있고, 일단 그 속력이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죠. 벨로시티는. 그 속력이 계산되어지게 되면 가속화도 뭐 될 수 있어? 결정될 수 있고, 또한 스포츠에서의 가속화라는 것은 즉 속력의 변화, 속도, 그것에 대한 가속화라는 것이 what separates athletes from an elite athlete. 얘가 일반 선수인지 엘리트 선수인지에 대한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속의 새로운 정보로부터 이 코치는 또 뭐 할 수가 있어? 얘가 엘리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devise, 특정, 트레이닝을 각각의 개인 선수들에게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C번의 this new information은 결국 이 선수가 그 가속화까지 측정해 봤을 때 엘리트인지 아닌지 라는 그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 훈련을 구축할 수 있다 라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37번이었고요. 그래서 유지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속도와 가속도가 선수의 훈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기 때문에 3번이 될 수 있겠지. 그치? 38번 가보도록 합시다. 글쎄요, 38번의 it이 누군지,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it을 해석을 잘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it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잡고 계셨어야 돼. 왜냐면 순서나 삽입에서 우리가 좀 집착해서 봐야 될 게 저런 대명사, 지시사, 관사 아니겠어? 그치? 연결사도 그렇지만 이것이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한다라는 부사가 나오고 있죠. 추가 설명 없이 뭐 effect of refraction, 이 굴절이라는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the object appearance, 그 사물의 모양 자체가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refraction, 굴절이라는 효과가 설명 없이 이것이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이것을 하니까 왜곡되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얘를 어딘가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은 역시
방해뿐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단절로 집착합시다. 그래서 물 아래 사물이 뭐로부터 외부로부터 물 외부로부터 봤을 때 그것의 모양 자체가 왜곡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굴절이라는 것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방향을, 빛의 방향을, 어떤 빛의 방향? 사물로부터 나오게 되는 빛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죠.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these rays, 이런 빛들이 눈으로 들어갔을 때, 관찰차 눈으로 들어갔을 때 신경, 우리 눈의 신경이 신호를 보내. 어디에다가? 관찰자의 뇌에 신호를 보내게 돼. 지금 우리 딱 읽어보니까 과정순전개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뭐 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뭐 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굴절의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관찰자의 눈에 들어온 신경이 신호를 뇌에다가 보내. 그러면 뇌는 또 무슨 역할을 해? 그리고 나서니까 과정순전개의 필수 단어죠. 그리고 나서 뇌는 만들어. 뭘? 사진을 만들어. 뭘 기반으로 한? Where the rays appears to have come from. 그것이 오게 된 것처럼 보이는, 빛이 오게 된 것처럼 보이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사진을 구축해서 사진을 만드는 거죠. 물 아래 빨대가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빨대의 길이는 이렇게 해서 오겠구나라는 사진을 만든다는 내용이야. 근데 3번 뒤에 보게 되면 뇌가 사진을 제작한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문장에 역시나 아무런 연결사가 없으니까 또한 똑같은 내용의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빨대를 보게 될 때, 물컵에 있는 빨대를 보게 될 때 빛이라는 것이 part of the straw, 빨대의 부분으로부터 오게 되는 빛들이 that is on the water, 물 아래에 있는 그런 빨대의 부분으로부터 오는 빛들이 굴절을 시키는 거지. 어디에? 굴절이 되는 거지. 표면상으로 between water and glass 사이에, 그리고 glass와 air 사이에. 자, 그럴싸해. 말 자체는 우리가 결국 이게 뭐야? 굴절이 된다라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뇌가 사진을 제작한다라는 이유가 인과관계는 꼭 아니더라도 뇌가 사진을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뇌가 사진을 제작하는데 갑자기 다음 내용에 네가 물 아래 물컵에 있는 빨대를 볼 때 굴절하게 돼. 이거와 저거 사이에 빛이 다르니까. 그치? 이 얘기로서의 논리적 단절이 명확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뇌가 단순히 사진을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빨대가 굴절될 수 있는 조건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뇌 사진 제작은 과정순전개상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아까 박스글에 있었던 뭐가 필요하다? 이 distorted, 왜곡된 상태를 보이게 된다. 왜?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뇌가 될 것이고 디스가 가리키는 건 결국 사진 제작이 될 것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뇌가 사진 제작을 하는데 굴절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결국 왜곡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뇌 자체는 빨대는 이 길이로 가고 있으니까 원래 쭉 뻗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 아래에 있어도 계속 뻗어 있는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하지만 그거의 굴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게 된다면 결국 왜곡이 되니 그 왜곡 포인트가 결국 뭐가 돼야 되겠어? 네가 빨대를 보게 될 때 빛이 어떻게 된다? 굴절하게 된다. 표면에서. 그러다 보니 그 왜곡됐다라는 말을 부연 설명으로 딱 여기에서 진행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던 포인트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뭘로 읽은 거야? 전적으로? 빛이 뇌에서 받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게 된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과정순 전개의 설명글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빛이 물을 떠나고 공기를 들어오는지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optic, nervous, transmit information, 정보 전달을 하는지. 시각적 신경이죠. 왜 상황들이 물 안쪽에 왜 그런 상황들이 구부러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상황이 물 속에서 구부러져? 요건 조금, 그치? 왜 물 속에서 구부러지는지에 대한 설명 충분히 얘기하고 있죠. 뇌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빛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과정순전개 설명글로서는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4번 스마트 휴먼의 브레인. 똑똑한 인간 뇌 아니죠.
무슨 굴절의 효과를 다 인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왜곡은 결국 위험이다?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말한다.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빛이 뇌에서, 눈에서 받아지는 신호를 뇌에서 받아서 그 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서로 달라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겠다는 걸 알 수 있는 설명글이었기 때문에 3번으로 정확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3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선생님도 항상 몸무게가 빠질 듯 다시 돌아오고 찔 듯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뭔가 변화들이 있나 봐. 그치? 변화 1, 변화 2가 있었나 봐. 그 변화들이 뭐에 있어서? 에너지 지출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있었나 봐. 그것들이 굉장히 크며 또 그 변화들이 help to explain,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줘. 왜 어려운지. For the obese person to maintain weight loss. 그치. 살을 빼는 걸 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비만인 사람들이 얼마나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또 설명해 줄 수 있어. 아, 저 에너지 지출에 변화가 있었나 봐. 그 변화가 굉장히 크고 그 변화는 뚱뚱한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살 빼기 유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됐고, 우리는 또 단절 찾기 또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가능성 있는 유명한 이론,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at the relatively stable level, 그것도 상대적으로 안정전 수치로 왜 사람들이 몸무게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한 이론이 is the set point theor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set point theory에 대한 설명. 다음 문장. set point theory는 propos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ody weight, 즉 like body temperature, 체온처럼 몸무게도 physiological,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된다? 조절되어진다 이거야. 아, 몸무게가 조절되어진대. 연구진들이 말하기를 주목하고 있어. 주목해 왔어. 뭐 많은 사람들이 who lose weight, 살을 뺐던 on reducing diet, 식단을 줄여서 살을 뺀 사람들이 빠르게 다시 얻더라. 뭐를? 그들의 몸무게를 다시 얻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굶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역시 논리적 단절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몸무게가 조절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식단을 줄여가지고 살을 뺀 사람들은 다시 얻게 된다니까 결국 조절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번 뒤에도 이것은 시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줄여서 살을 뺐는데 그게 다시 얻어지게 된다는 건 뭘 시사하는 거야? 어느 정도 몸이 선택하는 거야. 몸무게를. That it want, 몸이 원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방어해. 그 몸무게를 뭐함으로써? 조절함으로써. 조절을 시킨다라는 얘기네요. 먹는 습관과 호르몬 활동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다시 그 먹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 몸무게를 선택한다 이거야. 야,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나름 운동도 하고 하는데 꼭 내가 운동에 살 좀 빠졌다 싶으면 와, 그렇게 뭐가 먹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한 2kg 빼면 다시 2kg 돌아오고 2kg 쪄도 그래. 쪄도 좀 줄일까? 조금만 줄이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바로 또 몸무게 돌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뭐다? 조절하고 있다. 몸은.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연구가 확인해 주려면 그 조절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계속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말 그대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조절하고 있다. 자기의 신진대사를 뭐 할 때마다 몸무게를 얻거나 잃을 때마다. 그래서 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Returns to the initial body weight. 그렇지. 초기의 몸무게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즉 몸에 태운다 이거죠. 더 많은 칼로리를 weight gain, 이 몸무게를 얻음과 같이 태우고
또 몸무게를 이름과 같이 덜 태운다 이거야. 드디어 나왔다. 4번까지의 논리적 단절, 조절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것, these changes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구였다? body가 더 많은 칼로리스를 태우게 된다가 1번, 그리고 burns fewer, 더 적은 칼로리스를 손실과 함께 덜 태운다라는 게 2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상황에 따른 변화들이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깔끔했다. 단절로 풀기보다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셋 포인트, body weight, 이 몸무게에 대한 어떤 설정된 값이 may be adjustable. 또 그마저도 조정이 돼. 뭘 바꿈으로써? life 습관, in response to physiological change, 이런 생리학적 변화라든지 유전 변화, 식단의 변화, 다른 요인의 변화에 반응해서 이 수명이라는 것에 걸쳐 변화를 시키면서 또 조절도 가능하다. 그치?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변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4번까지 단절이 5번이 정답일 경우에는 4번까지의 단절이 없다라는 것이 또 근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앞에 해당하는 지시사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느냐? 응, 있구나. 그럼 정답 5번이 확실해지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셋포인트 티오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 글의 요지는 몸무게가 원래 몸무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글의 내용이었죠. 자, 40번까지 봐야 될까요? 40번도 사실은 뭔가 이 small amount of time과 이 full amount of time,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싶었는데 막상 이 글을 처음 시작점에서 읽어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뭐를? 시간의 적은 양이 is value, 이 가치상 A하다. 뭐와 비교해서? per amount of time에 비해서 가치상 A하다라는 저 가정이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잘못됐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까지 찾아줘야 돼. 그치? 왜냐하면 it does not consider,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B에 대한 어떤 되돌아오는 효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B하는 되돌아오는 효과 1, 2, 3, 4, 5분 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B하는 어떤 되돌림,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B하는 보상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A하다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첫머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의 그 스몰과 풀이었나요? 그렇죠? 그 둘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죠. 이거 아니죠? 첫 내용은 이해였죠? 가정해 봅시다. 학교 행정관이 이렇게 주장을 해. Let's cut out. 잘라냅시다. 뭐를? Pledge of Alliance, Allegiance each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저 서약에 대한 맹세. 우리나라도 너희도 그거 했니?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아직도 매일 아침마다 이걸 했거든. 맨날 그 앞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그 태극기 앞에 소리쳐가면서 막 읊었지.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 좀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2분이라는 시간을 매일과 같이 세이브할 수 있죠. 절약할 수 있죠. 그게 일주일이면 한 10분이 될 거고요. 주 5일째 기준으로. 그것은 결국 nearly an entire extra day. 추가적인 하루가 될 거야. 그게 by the end of the year. 이 연말쯤 되면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일주일에 10분. 근데 이게 계산이 좀 이상해. 일주일에 10분이면 1년이면 52주잖아. 520분이잖아. 근데 하루가 1440분 아니야? 그지? 어쨌든 그걸 거의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네. 반나절이니까 뭐 그냥 하루라고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2분씩 매일과 같이 이렇게 절약을 하면 1년으로 봤을 땐 그 시간이 더 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 이런 계산 자체가 그래 사실이야. 그지? 그러니까 논문상으로만은 딱 사실이야. 근데 the extra 2 minutes, 그 추가적인 2분이, 하루에 추가적인 2분이 사실은 less effective in achieving your goal,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 then 뭐보다? a single day, 하루라는 전체 시간보다. 그치? and 그리고 even potentially harmful to your morale, 너의 사기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그렇게 심지어 해롭다. 그치?
오히려 더 사기에 있어서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래 계산상은 맞지만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덜 효과적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막 2분이라는 시간이 막 뭐 생활의 전체를 방해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방금 얘기했던 이 오류의 변수라는 것이 또한 언제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redistribute something, 뭔가를 재분배하려고 할 때 뭐라고 주장하면서 야 이것이 come out the same, the end 나중에는 똑같은 양으로서 오는 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를 재분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행정관이 풋볼 코치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 괜찮을 거야. 뭐 not able to have 90 minutes a day. 하루에 90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 Monday부터 Thursday까지. For football practice. 당신 코치로서 하루에 90분씩 연습하는 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할 수 없어. 근데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won't lose anything. 너는 잃는 게 없어. 뭐? You can have from noon부터 6 p.m.까지 on Friday. 금요일에 다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2분의 개념과 똑같네. 그치? 4일 동안 90분씩을 쓰지 못해도 걱정 마. 네가 금요일부터 540분 쓸 수 있는 거 540분 맞니? 9545 450분 어? 나 왜? 5일씩 쓰니까 9545 맞죠? 9545 나 왜 이래? 너 4일 동안 90분씩 못 쓰잖아. 대신 90분 5번 쓰게 해줄게. 언제? 금요일에. 근데 이건 안 돼. 괜찮아. 근데 어차피 너는 90분을 4번, 5번 못 쓰지만 금요일날 그 5번을 몰아쓸 수 있어. 이거잖아. 그걸 뭐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잃는 게 없으니까. You can have it from noon. 여기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뭔 거야? 풋볼팀은 뭐가 필요한 거야? 매일과 같은 이 값이 필요한 거죠. 곱하기 5죠. 5, 그치?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그 형상이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야. 결국 행정관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뭘 여기서 행정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애드미니스트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야? 이거와 이거의 값을 동일하게 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small amount와 full amount of의 시간을 어떻게? 동일하게 본 것이 뭐다?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it does not consider.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어? 뭘 잘못 생각한 거야? 6hours와 6hours는 6hours. 6시간은 6시간이지. No matter how 뭐 할지라도 그게 분배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6hours지? 선생님이 계산 잘못한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이걸 똑같이 본 거다. 그 팀은 can get the same result from one 6-hour session. 그치? 한 번에 6시간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뭐로써? 4번의 어떤 90 time session, 이 90분의 4번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 행정관이 무시한 거야. 뭘 무시한 거야? 사실을. 이걸 B에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After a while, 결국은 뭐였다? The long practice, 오랜 시간은 become 비생산적이다라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게 된 거지. 그치? 그럼 it does not consider, 뭘 고려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그치? 효과상은 좋지 않다. 그치? 가 들어가 주셔야 되니까. 그럼 동일하다라는 말을 써주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단어 안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쓰고 있니? equivalent와 구별되니까 similar가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줄어드는 이 flexible은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의 뜻이었고, diminishing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정답 2번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7회 프로 오실 때는 저기 뭐야 41, 42까지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주말까지 숙제 해오는 건데 오늘 주말에 오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